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눈으로 가득 찼던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서 점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월 빌딩 데이터 분석 컨텐츠로 현재 작년 12월까지 집계가 된 빌딩 데이터를 가지고 빌딩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목해야 될 만한 수치들, 또 어느 지역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빌딩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종합을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빌딩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의 빌딩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는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업용 빌딩은 집합 건물들을 제외를 했고요. 또 단독 다가구 주택은 10억 미만의 금액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10억 미만의 금액까지 다 넣게 되면 표본이 너무 많아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이라고 했을 때 10억 이상의 건물들을 일반적인 빌딩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거래된 표본들만 저희가 추출을 해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을 보시면 12월에 338건으로 11월보다 약간 늘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택 건물의 거래량을 보셨을 때 12월 거래량이 435건이 되었어요. 이는 11월 거래량이 354건보다 약 한 80건 가량이 늘어난 건데, 이때 상업용 빌딩은 한 20건 가량이 늘어난 반면 주택 건물이 80건 가량으로 늘어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택 거래가 늘어났는데 어느 금액대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지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주택 건물의 금액대별 거래량을 확인을 했을 때 현재 이 파란색 구간이 12월이에요. 여기가 11월, 이제 회색 구간이 10월인데 확인을 했을 때 10억에서 20억 구간을 봤을 때 10월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20억에서 40억 구간도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억대 또 60억대는 전 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12월 달에 소액대 금액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원래라면 10억, 20억 구간에 이제 투자하시는 손님분들이 대부분 1주택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1주택을 가지고 추가로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꼬마 빌딩에 전층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투자의 방향을 주택이 한 3, 4층 정도 껴있더라도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 건물이 상가 건물보단 약간 저렴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약간 하더라도 주택 건물을 매입을 해서 차후에 용도 변경을 직접 하면서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주택을 최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에서도 보시다시피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건물도 최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주택이 있는 건물을 그냥 무조건 매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잔금 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 약간의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라도 매입 후에 내가 직접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도 같이 짚어보시면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건물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김에 상가 건물도 어떤 금액대의 건물들이 많이 매매가 되었는지 다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파란색 구간이 12월이고 이 빨간색 구간이 11월인데, 이번 12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20억 미만, 20억에서 40억 구간이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억, 60억, 80억 구간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 소액대에서 상가 건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서울시 구별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2월도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여줬고요. 보셔야 되는 게 마포구가 전월에 비해서 많이 거래량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도 전체가 다 거래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 마포구 중에서 서교동이 12건, 연남동이 4건, 동교동이 3건일 정도로 서교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 건수를 보여줬습니다. 서교동의 행정구역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서교동이 홍대 앞에 있는 상권은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고, 합정역과 망원역 인근으로도 다 서교동이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서교동이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서 넓은 것도 있지만 홍대 상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 선호 지역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강남 외의 지역을 보신다면 서교동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가 많은 지역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들어가셔야 나중에 매각을 하실 때, 저희는 이걸 황금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황금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투자를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늘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을 매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 건물의 서울시 구별 거래량인데,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1월에 비해서 12월에 주택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주택 건물은 12월 달에는 동작구가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증가를 해서 총 36건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도 어느 지역이 좀 거래가 많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봤는데 동작구에선 노량진동이 총 11건, 상도동이 9건, 사당동이 8건으로 노량진동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왜 노량진동이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량진동에 거래된 케이스를 봤을 때 대부분이 10억대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보다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딩 시장과는 좀 다른 개념이어서 동작구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용산구도 15건에서 33건으로 거래량 많이 늘긴 했는데, 이 점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은 못 찾았고요. 서대문구에서 제가 좀 특이점을 찾았는데, 서대문구 지역에서는 창천동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11월 달에는 창천동의 거래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창천동의 거래 건수가 7건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 6건은 10억대, 또 한 건은 30억대로 굉장히 이제 소액대 건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창천동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창천동의 행정구역 위치인데요. 주로 신천 상권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 건물이 많이 거래가 된 지역은 이 인근에서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촌 상권의 원룸 건물들은 다른 타 상권에 비해서 공실이 많이 없이 나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투자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노후 대비용 원룸 건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의 거래량을 보았을 때 4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의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2020년도를 통틀어서 4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은 얼마 정도의 평당가로 거래가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주로 서울권에 있는 상가 건물은 토지 평당가 3,963만원, 주택 건물은 3,081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이 약 평당가가 1,000만원 정도 높은 게 보여지죠. 그래서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 건물을 샀을 때는 약 129평가량의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상가 건물을 샀을 때는 약 100평 정도가 되는 상가 건물을 서울권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만큼 대지 평수는 줄어들겠죠. 근데 서울권은 이렇고, 강남권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2020년대를 통틀어서 주택 건물은 평당 4,327만원이었고 상업용 건물은 6,258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편차가 많이 큰데, 이 수치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건, 주택 건물을 사서 상가 건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을 때 그만큼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2월까지 거래가 된 빌딩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보시다시피 아직 꼬마 빌딩이나 건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달에 다시 1월 달에 빌딩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매달 양질의 빌딩 컨텐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